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도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만 기다리던 사람도 멈칫하는 달, 12월입니다. 힘차게 달리던 사람도 12월 앞에선 뒤를 돌아보게 되죠. 12월 다음은 다시 1월.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지금,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당신의 2018년이 궁금합니다. 함께 얘기하며 정리해보죠. 박지빈의 라디오 아파트, 올해 마지막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들 담아준 사진을 태워 하나 둘 모아둔 기억을 지워 그만 일어나 가야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난 주저앉고 마는지 쏟아지는 빗물은 날 한치 앞도 못 보게 해 몰아치는 바람은 단 한 걸음도 못 가게 해 벼랑 끝에 서 있는 듯이 난 무서워 널 알고 있지만 작은 두 손을 모은 내 기도는 하나뿐이야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아 울먹일 힘마저 없는 것 같아 우리 이별이 꿈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난 깨어나길 비는지 쏟아지는 빗물은 날 한치 앞도 못 보게 해 몰아치는 바람은 단 한 걸음도 못 가게 해 벼랑 끝에 서 있는 듯이 난 무서워 널 알고 있지만 작은 두 손을 모은 내 기도는 하나뿐이야 아픈 내 가슴도 깊은 상처들도 몇 번 널 미워하는데 사진을 태우고 기억을 지워도 널 잊을 수 없나 봐 쏟아지는 빗물은 날 한치 앞도 못 보게 해 몰아치는 바람이 곁에 한 걸음 날 못 가게 해 벼랑 끝에 서 있는 듯이 난 무서워 널 알고 있지만 작은 두 손을 모은 내 기도는 안녕하세요. 라디오 아파트 10번째 방송을 맡은 박지빈입니다. 방금 듣고 온 곡은 아이유의 미아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곡 때문에 아이유 씨를 처음 알게 됐어요. 저희 친누나가 너무 좋다며 나만 알고 싶은 가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었는데 이 미아라는 곡을 그 이후에 계속 듣다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콘서트장에 초대받아서 놀러 갔다가
또다시 찾게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럼 음악과 사연이 있는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아파트. 오늘 방송을 위해 사연도 미리 받았습니다.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에겐 더 작고 더 가벼워진 스마트 스피커 클로버 프렌즈 미니 선물로 드립니다. 요건데요. 네. 귀엽죠? 네, 이거 탐난다 하시면 다음 방송에 또 도전해 보실 수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기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주 쑥스럽게 제가 진짜 엄청 떨리는데요, 지금. 많이들 응원을 해주고 있으세요. 이승아 126님, 오늘도 잘생겼다. 지빈0314님, 목소리 최고다. 한시혜님, 오빠가 라디오 하는 거 진짜 보고 싶었는데. 세연님, 후하 후하, 긴장하지 말아요.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래 소개도 했고 선물 공지도 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그 전에 노래 하나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의 별 보러 가자.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
네, 적재 별 보러 가자 듣고 오셨습니다. 첫 코너 친간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간 사연은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듣는 코너인데요. 사연이 아주 많이 왔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많이 보내주셨으니까 최대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연을 읽어드릴 건데요. 수험생, 어, 수험을 마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연을 들으시고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불개미 지옥 같은 수능을 끝낸 예비 새내기입니다. 힘들었지만 나름 즐거웠던 지난 수험 생활을 사연으로 써보고 싶어서 호더덕 달려왔어요. 고3이라면 해야 하는 야자. 그런데 이 야자라는 게 가끔 빼먹고 도망도 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배 아프다고 도망, 귀찮아서 말도 안 하고 도망, 공부가 힘들어서 도망 등등. 이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자주 도망쳤었죠. 그리고 수능 100일 남았을 땐 반 친구들 다 같이 학교를 빠져나간 적도 있어요. 뭐 엄청난 거를 한 건 아니고요. 저녁 시간에 잠시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물론 이건 금방 들켜버렸지만 지금은 합격증 여러 개 받아놓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놀고 있습니다. 사연 쓰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 이런 추억을 쌓아두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오빠도 기억나는 학창 시절 추억 혹은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박가원 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수능 뒤에 그 끝나고 난 뒤에 뭔가 해방감 이런 거 굉장히 홀가분하시겠네요, 지금. 심지어 합격증까지 여러 개 갖고 계신 상황이니까.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대한 뭔가 추억이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기도 한데, 저는 중학교까지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검정고시를,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그 시험을 치른 다음 날이 약간 수능이랑 비슷하라고 비교도 안 되겠지만 저한테는 그만큼 뭔가 굉장히 컸던 숙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살이 돼서 19, 20살 때쯤 군대랑 대학교를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진학 포기를 하고 군대를 먼저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역을 했고요. 해보고 싶은 거라면 뭔가 저도 친구들과 그런 도망가서 쌓는 추억들이 아무래도 기억에 가장 많이 남잖아요.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그런 것들 좀 해보고 싶네요. 우리 가온 씨가 했던 것들 뭐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고 연희님 맞아 야자하기 싫지 찐이님 합격이라니 너무 축하드려요. 야자 끝나고 붕어빵 먹는 것도 소확행. 이 소확행이 그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맞나요?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그리고 또 반짝빛 님이 학창 시절 먹던 떡볶이 지금 다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맞아요. 예빈 님 수험생 완전 공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네요. 여러분들은 또 친구들이랑 뭐 특별한 추억 같은 게 있으면 또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 때 유일하게 뭔가 이렇게 추억이 남는 게 하나가 있네요. 중학생 때 제가 이산을 찍고 아마 꽃보다 남자 찍고 이랬을 때일 거예요. 그거 끝나고 딱 한 1년 가까이 이제 학교에만 집중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아마 2학년 때 그렇게 한창 이제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다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반대항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축구 대회 반끼리 붙는. 네, 제가 축구를 또 워낙 좋아해서 네, 저희 반끼리 열심히 의기투합을 해서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축구 끝나고 촬영 가고 촬영하기 전에 축구하러 오고 네, 이랬던 기억들이 있네요. 그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진아비님, 진아비님 아이디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제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뵀던 분 같아요. 저도 그런 추억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공부만 하셨나요?
우리 진아비님은 왜 그런 추억이 많이 없으시지? 어떤 거에만 공부나 또 다른 거에만 열중을 하셨던 추억이나 네,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뭐 그런 추억이 있어야만이 뭔가 네, 행복한 기억들은 또 아니니까 또 다른 좋은 기억들이 아마 분명 있을 겁니다. 서승아님, 시험 끝나고 노래방 가던 추억. 노네임님, 축구 잘하세요? 축구를 잘하진 않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제가 활동적인 뭐 스포츠들이나 볼링도 좋아하고요. 좀 저 노래방도 좋아하고 활동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움직이면서 하는 재미난 것들. 안시은님, 저는 고3 때 반 단체로 팥빙수 만들어 먹었어요. 와, 좋겠다. 이거는 팥빙수를 친구들끼리 만들어 먹으면 반티 했었어요, 저. 반 단체로 티 맞춰 입는 거. 네. 돈 걷어서. 네. 반티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갑자기. 네. 다음 사연 그럼 또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19살 안시은이라고 합니다. 방금 네, 댓글 올려주신 분이네요. 저는 부모님, 오빠,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 산 막내 이모까지 이렇게 총 5명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했던 이모라 그럴까요? 이모랑 엄청 친하고 함께한 추억이 많습니다. 이모랑 잠들기 직전까지 수다를 떨고요. 아침엔 이모가 깨우는 소리에 칭얼대며 일어나죠. 같이 밥을 차려 먹기도 하고요. 귀찮지만 이모가 부탁하면 다리 안마도 해주고요. 그렇게 친구, 언니, 엄마,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겐. 그런데 그렇게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이모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 이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들었을 땐 남자친구? 네,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상견례를 하고 나서야 이모가 진짜 결혼을 하는구나 라고 실감이 나네요. 이모 결혼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눈물만 많아질 것 같은데 이모도 저와 함께했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생각하시겠죠? 조금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결혼을 앞둔 이모를 축하해주고 싶네요. 선아 이모, 나의 어린 시절을 지켜봐준 이모와 이제 헤어진다니까 많이 서운하네요. 그래도 결혼하면 이모부랑 잘 살고 나랑 살았던 19년간의 추억도 잊지 마. 꼭 기억해야 해. 결혼 축하하고 사랑해 이모. 라고 네, 우리 안시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은 양요섭과 정은지가 부른 러브데이 보내주셨어요. 일단 이모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제가 이 사연에 조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19년간 함께 산 뭐 이모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군대 가기 딱 입대 2주 전이죠. 2주 전에 저희 친누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누나 결혼식을 이제 거의 함께 준비하면서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네, 누나가 좀 만족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누나가 표현을 막 잘해주는 성격은 아니에요. 뭐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잘해주진 않는데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이 바빴고 누나 결혼식이어서 손님들 맞이하느라 준비하느라 그래서 누나 결혼식을 그 당시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나서 누나 이제 집에 가서 그 비디오를 다시 보는데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울진 않았지만 이 지금 이 라디오를 가족들이 보고 있다면 처음 알 텐데 굉장히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뭔가 어 되게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친누나한테 감정도 또 특별하고 또 우리 시은님이 이모님과 또 특별한 존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감정에 있어서는 조금 공감이 됩니다. 네, 그런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이모도 우리 시은님의 감정을 많이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댓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세연님 결혼 축하드려요. 현희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지빈럼님 헐, 전 삼촌 결혼해서 울었어요. 삼촌이 저보다 여친이 좋다고 결혼한다고 해서요. 그때 저 초등학교 2학년.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결혼을 축하드린다고 네,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시네요. 이모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노네임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조카 있잖아요. 어떨 때 제일 예쁜가요? 음, 잘 때요. 자고 있을 때 정말 천사 같아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라 삼촌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가면 이제 누나 집에 놀러 가면 이제 조카와 재밌게 최대한 재밌게 잘 놀아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사실 저도 그 지금의 조카 나이대가 기억이 안 나서 뭘 해줘야 막 좋지 재밌지 막 이런 기억들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조카 유동아 양, 아 유동아 군. 우리 동아가 커서 삼촌을 기억한다면 좋은 기억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조카를 딸로 만들어 버렸네요. 박민채님, 저도 고모가 결혼해서 서운했는데 얼굴 안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아이고. 다들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꼭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인분들 중에서도 나한테 소중하고 가까웠던 존재인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뭔가 되게 감정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이상해요. 뭔가 말로 어떠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혼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이지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전 내년 복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복학하려니 일단 살 집을 구해야 돼서요. 어제 자취방 계약을 마쳤습니다. 사실 복학해서 공부할 생각하면 좀 아득하지만 지금은 자취방 인테리어 할 생각에 마냥 두근두근해요. 빈디도 인테리어나 자취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자취방 필수 아이템 추천해 주세요. 혹시 경험이 없다고 하셔도 어떻게 인테리어 하면 좋을지 또 오빠만의 자취 로망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그리고 신청곡은 박재정과 마크가 부른 레모네이드 러브입니다. 자취 그리고 지금 자취를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올려주세요. 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요. 저는 일단 지금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저희 유일한 학교 친구예요. 혜성이라는 남자인 친구가 있는데 유일한 학창 시절 중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저의 단짝 박혜성 군과 함께 살려고 이제 친구와 자취를 경험해 보고 싶고 또 친구와 마음이 잘 맞아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인테리어에 굉장히 로망이 있었고 뭔가 예쁘게 막 요새는 또 되게 집 꾸미기 뭐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인테리어나 소확행 아까 말씀을 해주신 그런 거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꿈이 굉장히 컸으나 이게 남자 둘이라 그런지 막상 같이 사니까 또 잠만 잘 잘 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점점 이제 친구도 이제 출근하기 바빠지고 저도 이제 스케줄 하러 가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보기만 보고 뭔가 꾸미는 뭔가 시간이 크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요새 제가 욕심나는 건 하나가 있어요. 조명인데요. 자기 전에 방 불을 켜기엔 너무 밝고 그렇다고 또 스탠드 조명을 켜기에는 자취방이면 또 이제 원룸 이런 데면 방이 작잖아요. 그래서 너무 밝아요. 자기 전에는. 그래서 요새 이제 머리맡에 이렇게 벽에 달 수 있는 전구들 이렇게 이쁘게 달 수 있는 무드등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명이 주는 또 안락함, 아늑함 그런 또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좀 그런 무드등이나 조명들을 추천해주고 싶네요. 네, 댓글들엔 혜원이님 제 꿈이 인테리어 디자이너 우와 우드랑 식물을 추천해 주셨네요. 그리고 현이님 전구 같은 거 알전구 같은 거 달아놔도 예쁠 것 같아요. 비슷한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조아영님 전 자취하면 고양이 키우고 싶어요. 아 자취하면 애완동물
굉장히 관심을 많이 또 갖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혼자 산다면 뭐 굉장히 위로가 되고 집에 너무 빨리 오고 싶은 이유가 또 되기도 하죠. 근데 단순한 그런 뭔가 위로와 위안만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짝비님,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 여백임이 어떤가요? 전 너무 좋아요. 미니멀 라이프 너무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 사실 저 단어를 처음 듣고 미니멀 라이프가 뭔지를 처음 알았을 때 저도 생각을 해보고 물건들을 이렇게 봤는데, 막상 제가 또 자주 쓰는 물건들이나 사용하는 뭐 소품들, 제품들이 그렇게 크게 다양하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운 제품들, 소품들을 자주 사용하지 다양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거스트민님께서 자취는 조립가구 좋음. 조립가구, 네, 그쵸, 좋죠. 김지혜님, 조립가구는 조립하는 재미가 일단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저도 해봤는데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뿌듯하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괜히 의자를 한번 조립하면 괜히 한 번 더 앉고 싶고, 평소에는 땅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는데 괜히 거기 앉아서 한번 읽어보고 싶고, 네, 그런 만족감을 줍니다. 김지혜님, 도어락이나 집키 같은 것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영화 도어락을 보셨나 봐요. 어이구 아이고. 저 저는 저는 굉장히 무서운 걸 잘 못 봅니다. 특히나 공포 영화, 그리고 현실에서 나에게 상상력으로 날 괴롭히는 영화들, 특히 도어락이 좀 그렇잖아요. 너무 재밌다고들 너무 많이 들어서 저 너무 꼭 보고 싶은데 다음에 용기를 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전해보고 싶네요. 도어락 집기 너무 중요하죠. 항상, 네, 항상 잘 잠그시고 튼튼한 걸로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과 함께 온 신청곡이 총 두 곡인데요. 시간 관계상 한 곡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중 제가 고른 곡은 양효섭, 정은지의 러브데이인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전부 다 궁금해 왜 잠이 안 오고 네 얼굴만 보여 나도 궁금해 네 맘이 궁금해 왜 너만 보면 웃음이 먼저 나와 친구들 모여서 네 말이 나올
네, 이번 코너는 배우도 아니고 DJ도 아니고 시청자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바로 시청 모드입니다. 네, 이 시청 모드에서는 제가 최근에 끝낸 작품이죠. 드라마 배드파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엄청 많이 보지는 않았겠지만, 네, 그래도 여기는 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처음 이제 한 드라마 두부의 의인화라는 웹드라마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영화 다시 봄, 네, 내년 봄에 개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화를 찍고 그리고 이제 배드파파라는 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렸는데요. 평소 뭔가 제가 해왔던 이미지랑 그리고 옷 스타일, 뭐 대사, 뭐 그런 직함들이 너무 너무 다른 캐릭터였어요. 그 드라마 속 안에서 악역이기도 했고 또 대표라는 직함이기도 했고 어 그래서 옷도 항상 수트 차림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말투도 항상 권위적이었고 악역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항상 처리하고 나는 살고 네, 누군가를 항상 시키고 이런 캐릭터였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저의 모습, 이 드라마를 통해서 불편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 작품에 정 대표라는 역할을 했을 때, 패가 되진 않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굉장히 자문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은 더 좋아해 주셨던 이유가 이 캐릭터 자체가 자수성가에서 대표라는 자리에 오른 인물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래서 계획이 없던 뭔가 계획이 없던 시간에 대표 자리에 갑자기 올라가게 된 거라 그 드라마 속 인물들이 저렇게 어린데 저렇게 어린애가 무슨 대표야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또 저는 그게 걱정이었고요. 보통 이제 드라마나 이제 수많은 영화들을 보면 보통의 악역과 대표라는 역할을 무섭고 말 한마디에 이렇게 뭔가 시청자들을 이렇게 누를 수 있고 상대 배우들을 기죽일 수 있고 보통 이런 인물들이 많아서 저도 그런 거에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 대사의 톤들이나 내가 이 캐릭터에 담아내야 하는 감정들 그리고 상대 배우와의 뭔가 호흡들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봐주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봐주셨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좀 댓글로 올려주세요. 제가 드라마를 하면서 봤던 댓글들이 있어요. 그, 너무 어려 보인다. 또는, 정 대표라는 인물이 대표인데 되게 어려 보이는데? 뭐, 또는 뭐, 버릇없다. 막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댓글들, 실시간 댓글들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봐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라는 건 저와 그리고 감독님, 그 작가님이 의도했던 대로 전달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악역을 했을 때 시청자분들께 욕을 먹는 게 내 연기에 대한 칭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작품 같아요. 그래서 전역 후 처음 이제 선보이는 작품이어서 더욱더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댓글로 뀨님 배드파파 지빈군 나오는 소식 듣고 본방사수 했는데요. 정말 악역마저 잘 소화하셔서 저도 모르게 드라마에 감정이입했어요. 세연님, 악역 너무 잘했어요. 정 대표님, 저 직원으로 뽑아줘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직원으로 뽑히시면 굉장히 정 대표한테는 안 돼요. 네. 혜연이님, 맨날 찾아보고 오빠 연기 짱이었다고요. 굉장히 말투가 귀여우시네요. 예빈님, 나쁜 남자 최고. 박예인츠님, 악역 너무 잘했어요. 스투 너무 멋있음. 지빈럼님, 배드파파 보려고 엄마랑 싸웠어요. 배드파파 보려고 어머니랑 싸우셨다니.
왜 싸우셨죠? 어머니는 다른 걸 보셨나? 네,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다음에는 어머니랑 싸우시지 않도록 어머니도 좋아하고 우리 현희 씨도 좋아하는 아니 아까 누구셨죠? 아이고 어머니랑 싸우 네 우리 민채님 아 지빈럼님 죄송해요 지빈럼님께 네 엄마랑 싸우시지 않도록 다음에는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작품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담비님 제가 멱살 잡히고 싶네요. 설리나님 진짜 연기 잘하세요. 해적왕 삼총사님 최고의 목소리 감사합니다. 장형수님 오늘 미세먼지 너무 많았는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많은데 꼭 마스크 착용 잘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니까. 현희님 몰입하느라 힘들진 않았나요? 몰입하느라 좀 고생했던 것들은 이게 정 대표라는 인물이 배드파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회에 크게 분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뭔가 그 인물들 속에 얽혀 있는 그리고 그 한 회의 주제거리를 던져줘야 하는 그런 역할이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어떠한 제스처, 어떠한 대사, 어떠한 표정으로 시청자분들께 다가가야 이 주제가 잘 전달이 될까? 그게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힘들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나연님, 오빠 착한 역할만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악역도 최고. 다른 도전하고픈 역할이 있다면? 저는 청춘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아까 사연에도 있었듯이 학창 시절에 대한 그 추억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여담이지만 예전에 제가 또래 친구들과 같이 연기하는 친구들과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했던 작품들의 기억이 나는 작품들이 이제 메이킨이라는 작품도 그랬고 그리고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보라라는 친구랑 나왔던 작품인데 그게 학교 얘기예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다 같이 그 또래 친구들과 그리고 그 학교에 실제 다니던 친구들과 뮤지컬과 친구들과 함께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촬영장을 떠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채워지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요. 이 나이대의 감정, 지금 내 나이의 감정은 내 나이인 친구들, 내 또래 친구들이 가장 잘 위로해 주는구나. 가장 잘 융화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네. 그리고 반짝비님, 정 대표가 이해되던 장면은 없었나요? 이해되던 장면. 제가 정 대표라면 이해됐던 장면은 거의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박지빈으로서 이해됐던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반짝비님 혹시 안 보셨나요? 네. 그 사람을 해하고 임상 실험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뭔가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말로만 물론 되게 많이 나왔지만 누군가를 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지빈으로서 이게 이해가 된다라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위험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 대표로서는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박지빈으로서는 네 없었네요. 모찌피그님 악역하면 스트레스 풀리는 것도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이제 저와 함께 나왔던 우리 박 실장님으로 나왔던 이규호 배우님 규블리라고 제가 불렀는데요.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독한 마음을 갖고 있고 사람의 목숨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고 이러한 대표들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 공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드라마에 이 각자의 캐릭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뭔가 박 실장은 정 대표가 처리해야 하면 처리해야 하고 정 대표는 내 눈에 거슬리면 처리해야만 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캐릭터고 그런 정 대표로서 뭔가 그 역할을 할 때는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기보다는 아, 얜 정말 악질이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도우님, 촬영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장면은 이거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네. 질문을 고맙게 내주셨네요. 가장 재밌었던 장면은 첫 장면 용우라는 역할이 있었어요. 저와 같은 회사 배우이기도 한 우리 인형 홍인 배우님이죠. 배우님이 홍인 배우님이 용우라는 역할로 나와주셨는데 처음에 용우가 이제 첫 시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이제 그 약이 효과가 발휘가 되면서 막 뭔가 이렇게 약이 분비되면서 정말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네.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은 배드파파 드라마 내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장면이기도 하고 음, 너무 그 앞으로의 배드파파 남은 회차들을 잘 보여줘야 하는 그런 소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집중하고 어, 열심히 뭔가 몰입해서 찍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제 항상 박 실장님과 김영구원님 그리고 차 박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만 촬영을 항상 했었어요. 정말 항상 제 사무실 세트에서만. 그래서 정말 야외 촬영도 첫 촬영 말고는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장혁 선배님 딸로 나왔던 우리 신은수 양이 있는데 그 딸을 이제 납치하러 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신은수 양이 학교를 찾아가는 뭔가 그 장면이 드라마 내에서 다른 배우님과 촬영하는 첫 촬영이기도 했고요. 대본 리딩 때만 뵙다가 다들 그렇게 뭔가 야외에 나와서 산뜻한 학교에서 또 촬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또 제가 항상 남자 배우분들과 있다가 신은수 양과 그 저희 드라마 내에서 가장 어린 남자 중에 가장 어렸던 저와 여자 중에 가장 어렸던 우리 신은수 양이 또 붙어 있으니까 감독님들과 다른 배우님들이 또 장난을 많이 치셨어요. 로맨스냐 멜로물이냐 갑자기 이런 장난들을 많이 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또 기억이 나고 아무래도 또 장혁 선배님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붙었던 장면 장혁 선배님이 사무실로 찾아오셨던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장혁 선배님의 리드하에 연기를 그 씬을 열심히 마무리했던 네,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배드파파 뭔가 얘기 그리고 시청 모드를 마무리해 볼까요? 그래도 다들 그래도 되게 봐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뭔가 제가 뭔가 궁금한 게 사실 여기 써져 있는 게 있는데 다른 것들을 또 얘기를 해보자면 쉴 때 이제 뭘 하는지 저는 이제 휴식을 맞이해서 집에서 쉬고 밀려봤던 작품들도 보고 못 봤던 영화 드라마들도 또 보고 가끔 친구들과 이렇게 나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보내고 있는데 연말에 다들 뭘 하실 계획이신지 크리스마스 때는 또 뭐 하시는지 계획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뭔가 연말이 되면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지나왔던 올 한 해도 다시 뒤돌아보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1월이 또 찾아오잖아요. 항상 이게 매해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뭔가 1에서 12월까지 반복되어 있는 삶에서 계속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너무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고민들을 지인들과 되게 많이 상담을 하고 그런 고민을 나누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엔딩 멘트는 아니고요. 네, 이 코너의 엔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노래 또 한 곡 듣고 올까 하는데요. 조금 됐어요. 요새 제가 새로운 노래 없나? 저는 좋아하는 노래를 좀 찾아 듣는 편이라 주변 지인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아까 적재의 별 보러 가자라는 노래는 악동 뮤지션의 수현 씨가
저한테 예전에 추천해 주셨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빠졌던 곡이었고, 이번 노래는 찾아 듣던 노래였습니다. 제가 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가사랑 멜로디, 음색 너무 다 좋았던 이민혁의 하늘엔 별이 떠 있고 너만큼은 빛나질 않아. 지친 하루의 끝자락 눈 감으면 떠오르는 너의 모습에 늘 그랬듯 한참을 말 없이 내게 오는 널 그리다 웃음이 나 선명해지는 너의 생각에 잠기는 밤 하늘엔 별이 떠 있고 너만큼은 빛나질 않아 모든 순간이 너로 인해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이게 사랑이지 않을까 언젠가 너의 옆에 앉아 눈을 보며 말하고 싶어 나의 세상을 밝게 비춰줘서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는 날 그리다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나를 보면서 널 떠올려 별이 떠 있고 너만큼은 빛나질 않아 모든 순간이 너로 인해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이게 사랑이지 않을까 언젠가 너의 옆에 눈을 보며 말하고 싶어 나의 세상을 밝게 비춰줘서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이젠 나 말해도 될까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내 하루를 전부 내게 쓰는 바본데도 난 아직 할 말이 남아있나 봐 조금은 서툴겠지만 내 진심이 전해진다면 너는 언제나 그래왔듯 환한 미소 지으며 나를 안아줘
네, 방금 네,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되게 재미있는 라디오가 있다고 네. 해가지고 제가 전화드렸는데, 네, 배우 남지현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네, 아니 제가 네, 네, 지현 씨 일단 먼저 인사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남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반갑습니다. 텐데 제가 그러게요. 네, 지현 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지현 아, 씨한테 재밌는 라디오가 있으니까 놀러 오라고.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찾아주셨네요. 네. 그러게요. 제가 지금 학교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저 들었는데. 내일이,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또 재미있는 라디오를 한다는데, 제가 또 빠질 수 없어서, 이렇게 신고 전화 겸 놀러 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공부 중이었어요? 네, 저 좀 힘들어가지고. 아, 좀 쉬고 있었나요? 아니요, 집에서 공부 중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요새 저희가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지현 씨 말고요. 시청자분들이요. 아,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니까 이제 네, 시현 씨가 얼마 전에 그 백일의 난군이 끝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또 제가 또 배드파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 경쟁작이었어요. 무슨 경쟁작이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우리 지현 씨께 너무 잘 되셔가지고 제가 또 네, 엄청 부러워했었거든요. 맞아요. 참 중간에 그랬어요. 한번 만났었는데 어떻게 요새 작품 맞아요. 끝나고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작품 끝나고,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제작이어가지고, 한 학교 다니면서 드라마 봐가지고, 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드라마 시작 때부터 아예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지금은 그래서 내일이면 종강입니다. 시험을 마지막으로. 네. 내일 중요한 시험이라고 들었어요. 그쵸. 전 전공 시험 하나 놔두고 있어요, 지금. 바쁜 와중에 좀 미안해요. 아, 댓글들이 또 올라왔는데요. 하트님, 네. 심장 폭행죄로 신고, 아이고, 죄송해요. 네, 폰님. 저 신고당하는 저거 건가요? 보이는 거 심장 읽다 보니까, 폭행죄로? 네, 지현 씨의 그 의견을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아, 네, 그런가요? 네, 폰님, 네. 백랑의 남지현 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분은 배드파파를 안 보고 분명 백랑을 본 분이에요. 이승혜님, 우와, 홍심이다. 이분도 그래요. 자, 아니, 노네임님. 캐릭터 이름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요? 네, 아, 근데 굳이요? 노네임님, 네, 깜깜하시네. 노네임님, 둘이 어떻게 친해졌어요? 이거 근데 진짜 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작품을 같이 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처음 만난 거는 신혜라 선배님 인연 때문에 만났었죠, 네, 저희가. 배우 신혜라 선배님, 네, 제가 엄마로 그쵸? 불렀었죠. 그쵸. 그래서 그때 영화에서 지민 씨 어머니 역할로 나오고, 저는 드라마에서 저 엄마로 나오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신혜라 선배님 집에 초대받으면서 어렸을 때, 네, 그때 처음 뵀죠. 그때 처음 뵙고 저희가 작품을 하진 않았는데 맞아요. 이제 저희가 청소년 통일교육 홍보대사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래서 중학교 때 만났죠, 다시. 그쵸. 그때 되게 굉장히 이제 저는 조금 약간 나부끄러워하는 그 타이밍이었었어서 그 시기가 약간 사춘기 비슷한. 아, 그랬나요? 네, 제 말 좀 할게요, 재현 씨. 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때 또 우리 여진구 씨랑 같이 갔었죠. 여진구 맞아요. 씨랑 우리 남지현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독일을 갔다 왔었어요. 그 홍보대사 때문에. 그러면서 맞아요. 또 다시 지현 씨랑 좀 그때부터 활발히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던 것 같고 또 제가 고마웠던 게 있는데 군대 가 있을 때 책을 선물해 주셨죠. 근데 맞아요. 그거에 때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더니 그것도 뭐가 그렇게 감동이냐고 뭐라 하시고 감동을 받아도 뭐라 하고 고맙다 해도 뭐라 하고 저한테는 정말 약간 지현 씨가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제가 작품 고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날 너무 객관적으로 보고 싶다 할 때 지현 씨한테 많이 고민을 털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귀찮게 하는 친구긴 한데 그래도 예, 잘 받아줘서 너무 착한 지현 씨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어, 고맙다는 말 들은 건가요, 저? 네, 아이 고마워요. 댓글이 또 올라와 있어요. 네, 읽어줘요. 박공삼일사님, 저는 배드파파 본방 보고 백랑 아싸, 네 백랑 제방 봤대요. 지빈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배드파파 보겠다고 엄마랑 싸운 게 백일의 난구님 때문이었어요. 아, 어머니는 백일의 난구님, 팬분은 이제 아, 배드파파. 아, 이거 사실 제가 네. 그 지빈 씨 라디오 하는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댓글을 저도 같이 들었는데, 네. 사실 어머니랑 싸우셨다고 했을 때 약간 예상했어요. 아, 아 진짜요? 그리고 저희 드라마가 네. 30분을 빨리 시작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싸운 거죠. 조금 치사해요, 그런 건. 그쵸? 아, 그거 다음에 10시 평소의 문제 시작하세요. 제가 아닙니까? 9시 반에 한번 할게요. 네. 그래요. 다음번에 한번 바꿔서 해요. 네, 아,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네임님이 또 네. 두 분 캠퍼스물 하나 찍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장영수님, 서로 첫인상은 어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마지막 질문할게요. 네, 일단 캠퍼스물 얘기는 저희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실제로 아역 때 같이 했던 친구들 이제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작품이 언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진짜 많이 했죠, 이런, 그 얘기. 그쵸.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했었고. 첫인상. 첫인상은 언제 때 첫인상을 말해줘야 되죠? 중학교 아니면 정말 처음 봤을 때? 저는 근데 사실 네. 지현 씨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 자꾸 그게 기억이 남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중학교 좋은 때가 쪽일까요? 낫죠. 네? 중학교 때가 낫죠. 아, 그래요? 아, 그럼 네, 그때로 그렇죠. 해주세요. 그럼 네, 그때로 해볼까요? 네네. 그럼 중학교 때는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95년생 배우들이 그때도 많이 없었어요. 그쵸. 그때는 네.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아졌는데 좀, 그래서 사실 되게 신기했죠. 신기하다. 네, 아역 때부터 이렇게 쭉 같이 했고, 근데 이미 존재는 알고 있었으니까. 저 서로 알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외로 가는 기회에서 만나는 게 좀 신기했죠. 신기했답니다. 신기했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저도 지현 씨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캠퍼스물도 맞아요. 그렇고, 그 아까 질문들 중에 캠퍼스물도 그렇고, 뭔가 첫인상 이런 것들이 정말 몇 없어서 저희 동갑 배우분들이 맞아요. 만날 기회도 너무 없고요. 같이 작품을 하는 거는 정말 소중한 기회고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다 같이 작품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곤 합니다. 좋은 작품이 있으면 또 언젠가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계획이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종강하고 나야 네,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가 내일이 가장 큰 고비시군요. 그쵸. 아이고, 힘들어요. 지연 씨와 같이 네. 모두가 시험 공부로 씨름하고 있을 네, 전국의 네. 대학생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시자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괴롭힘 당하고 계실 텐데 마지막까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정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네, 세세나님이 그래서 시험 파이팅 저도 내일 아, 시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네요, 너무. 다들 내일 시험인데 이렇게 또 들으러 와주시고 또 전화 연결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는 밥 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일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다음번에 만나서 맛있는 밥 제가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준비 잘 하시고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갑자기 이렇게 저의 친구, 제가 지현 씨랑 이렇게 통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 동갑 친구가 몇 없습니다. 김보라라는 친구, 보라 요새 스카이캐슬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죠. 보라라는 친구와 지연이라는 친구, 정말 친구 찾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같은 일을 하면서 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같이
같이 성장해왔던 친구들인데도 만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만났을 때 그거를 우연으로 만들고 싶고 만들고 싶고 또 더 소중히 간직하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서로 이제 고민도 나누고 의지를 하면서 잘 견뎌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소중하게 통화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에서 제가 선곡한 노래들을 포함해서 몇 곡 더 추천해 봤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더 작고 더 가벼워진 스마트 스피커 클로바 프렌즈 미니에서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은 제가 오늘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도 만나고 왔던 형이고 친분이 있는 제가 좋아하는 형들의 곡인데요. 이번 앨범 중에 저는 이 곡이 제일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만나고 왔던 우리 FT 아일랜드의 재진이 형이 작사하고 작곡에 참여한 FT 아일랜드의 Nowhere 듣고 오실게요. 오늘도 네가 밀려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난 시간에 쓸려가고 있는 걸 너무도 오랜 기억 소굴이 마지막처럼 난 사랑을 느꼈지만 하루 종일 내 품만을 생각하는 네가 난 이제 너무 힘들어 너무 싫었어 네 하루를 보는 게 네가 있는 게 또 지금은 없는 게 나는 지금도 그래 불안한 내 삶이 널 보낸 것만 같아 후회는 점점 커지고 내 멋대로 색을 칠하고 Oh baby 무슨 의미가 있어 나 혼자 계속 떠들기만 고마울 뿐인걸 사랑하게 해준 걸 하루 종일 내 품만을 생각하는 네가 난 이제 너무 그리워 너무 좋았어 네 하루를 보는 게 네가 있는 게 또 지금은 없는 게 나는 아직도 그래 불안한 내 삶이 널 보낸 것만 같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즉, 네 선택이나 노력이 헛수고로 끝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는 조금도 어김없이 너인 거고 너 이외에 아무도 아닌 거야. 너는 너로서 틀림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 유명한 소설이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에서 일부분 가져왔습니다. 요즘은 연말이라 그런지 어딜 가든 조금 왁자지껄하고 북적북적하죠. 다들 조금 들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도리어 가라앉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2018년 한 해 열심히 보낸 것 같은데 뭔가 손엔 쥔 거 없는 것 같고 노력한 만큼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조금 울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네가 꿈을 꾸고 있다면 너는 할 수 있어. 월트 디즈니가 한 말입니다. 꿈이 있다면 할 수 있다. 나는 나로서 틀림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 자신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픈 얘기였습니다. 그럼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다시 만나요. 바로 여기 라디오 아파트에서.